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도 간단히 성공 사례 좀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사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상식적이었어요. 상식적인 일이었고, 다만 좀 고생을 시킨 것은 오히려 좀 노동위원회. 예, 제가 뭐 가끔 얘기하죠. 노동위원회에서 좀 얼토당토한 일이 발생을 한다. 예, 결론적으로는 뭐 승소했지만 뭐 그런 의미에서 좀 같이 공유하고 내용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은 사건이긴 합니다. 예, 상식적이란 일은 노동자는 내가 행하지 않은 잘못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그 노동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 그 시민의 일반적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타인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처벌받지 않는다. 이건 되게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가리킬 필요도 없는 뭐 그런 일이죠. 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뭐 엄마 아빠가 무슨 뭐 역적이면 너도 역적이고 뭐 동생이 모면은 뭐 너도 빨갱이고 뭐 이런 시절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 뭐 지금 완전히 사라졌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막 끌고 가려고 애를 썼던 사건인데 그래서 좀 한번 설명을 같이 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좀 그림하고 같이 함께 볼게요. 예, 예, 저희 뭐 사무실에 했던 성공 사례인데요. 예, 특수관계에 기인한 부당해고 사건의 인정. 특수관계가 뭐냐면은 예, 그, 그 아버지가 이제 회사의 대표였고 그 딸이 이제 노동자였던 거예요. 뭐 부녀 관계라 해도 뭐 사용자와 뭐 딸, 뭐 있을 수 있는 사이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 아버지가 딸을 몰아내고 그런 사건은 아니고요. 좀 더 특이합니다. 음, 오너의 딸에 대한 부당 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게 내용은 좀 복잡한데 이거는 뭐 노동 관계 문제가 아니고 이게 되게 뭐 물론 노동 사건에서는 다소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었지만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관계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오너 B. 이게 이제 이분이 사실은 이제 사업을 좀 편리하고 좀 뭐랄까요? 좀 좋게 나쁜 의미로 탈법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이 두 회사를 좀 한꺼번에 운영을 했어요. 하나는 법인으로 운영했고 하나는 개인 사업으로 좀 운영을 했고. 근데 이제 이 공동 사업자를 좀 원래 이분이 진짜 회사의 대표이고 사장이고 주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혼자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이른바 이제 바지 사장 좀 명의상 대표를 좀 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명 계약을 한 거죠. 다른 계약으로는 자신이 사장이지만, 그러니까 이명 계약상으로는 진짜 명의상 대표는 따로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공동으로 경영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또 체결을 하였고, 근데 여기 저기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빨간 양마가 보이죠. 음, 근데 이제 이런 계약이 항상 불안한 건 아시죠? 여기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명의부상의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회사 어떻게 회사 탐 나죠. 그다음에 여러 문제가 좀뭐 보이기도 하고 자기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그 명의상인 대표 D가 이제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 그 아까 말했죠. 원래 사업주가 그 대출금을 H사 운용자금으로 사용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하나는 개인 회사고 하나는 법인 회사를 그랬잖아요. 법인 회사의 돈을 가지고 개인 회사의 빚을 갚는데 대출의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자금이 일종의 배임이고 횡령이다. 예. 뭐 솔직히 이거는 뭐 별개 문제지만 이렇게 해서 돈을 사용하면 안 돼요. 원래는. 이 명의상 어쨌든 자기가 두 개 회사의 오너라고 해도 이런 문제는 생겨요. 근데 이분은 이제 회사를 꿀꺽하고 싶은데 이게 참 아킬레스건인 건 빨리 눈치를 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오너를 쫓아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달이에요. 제가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지만 노동위원회는 이 관계 자체를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사건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이 공의위원이 자꾸 이상한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이상한 얘기가 뭐냐면은 얘는 횡령자고 그러니까 오너 B는 횡령자고 여기는 정당한 대표.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이 공동 경영 약정 체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걸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 나오지만 예, 보시면은 횡령을 이유로 공동 경영 약정을 아예 그냥 파기해버리고 사실상 이제 원래 오너를 회사에서 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에 걸리죠. 이렇게 되면 이명 계약이 있으니까 요런 계약이 있는데 지금 요에 대해 다툼이 있는데도 마치 이 사람이 진짜 사장이고 오너고 이 원래 사장 B 얘를 그냥 나쁜 횡령범 뭐 이런 취급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쟁점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 쟁점을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한 거예요. 지금.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예, 이 소송은 결국에는 이 오너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공동경영 약정 체결 다시 뭐 유효한 걸로 보고 지분도 원래대로 지금 돌아온 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예, 그 왜 노동위원회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일종의 연좌제 같은 느낌으로 사건을 계속 몰아가려고 했던 왜 연좌제라 부르냐면은 아버지가 그랬는데 딸이 뭐
그대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넌지 피면서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좀 황당한 얘기지만, 예. 이제 어떻게 내리냐면, 그 오너를 쫓아내면서, 어, 그 보시면은 그 원래 회사에, 그러니까 그 주식회사인 회사에, 예, 법인의 회사에 그 딸이 이제 근로자 A라고 이제 저희는 하는데, 이게 이제 쫓겨난, 쉽게 얘기하면 이게 ABC 자꾸 혼란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쫓겨난 사장의 딸은 아직 노동자로 그대로 그 회사에 남아 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 너도 나가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이제 꿀꺽하신 그분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어쨌든 딸이 나가라 하는데 이제 딸이 쫓아낸 그 오너의 딸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회사에, 예, 당연히 이제 그 딸은 이제 회사를 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신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하니까 어 횡령 사건에 그 딸이 가담했다. 이제 횡령이 뭐냐면은 그 법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인 사업에 생긴 부채를 법인 돈으로 가서 이제 막은 거예요. 예.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제 징계 해고를 합니다. 예. 사실 이 징계 해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좀 웃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 법인 대표의 딸이 사실상 회계 뭐 총무역으로서 회사의 모든 자금 사정을, 예, 관리하고 운영하고, 예, 말 그대로 다 알고 있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을 처음에 이 딸 근로자 A를 그 지방으로 보내요. 지방으로 멀리 보내요. 근데 말을 안 듣죠. 예. 이 배치 전환 명령에 대해서 사실 거부를 합니다. 예. 자, 오늘 이거 배치 전환 명령 거부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또 이거 보시고 배치 전환 명령 다 거부해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요. 좀 회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배치 전환 명령을 거부를 했는데도 이 회사를 꿀꺽한 그 대표가 마땅히 징계나 어떤 조치를 취하진 않았어요. 예, 계속.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 딸이 없으면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회사 돈이 어디 있고 누구한테 뭐 거래처를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고 이런 아예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고 싶은데 내보내지 못한 뭐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배치 전환에 대한 명령 거부 이런 현실이 있었다는 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따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노동위원회 때문에. 자, 어쨌든 이제 징계 사유는 횡령에 가담했다. 예. 그 다음에 배치 전환 거부. 이렇게 두 가지를 징계 사유로 올렸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근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리가 되어졌을 때 이게 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이 배치 전환은 이제 없어진 거죠. 배치 전환 명령 거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예, 서면을 통해서 해고장에 정확히 써놨으니까. 이게 27조예요. 이제 근로기준 27조 문제인데, 해고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게 노동위원회 갔더니 이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위원 3명이. 예, 공익위원. 왜 배치 전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있었느냐 회사에. 그 아빠가 그렇게 불러놨으면 너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황당한 얘기를 뭐 계속해요. 예. 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27조 따라서 회사가 이거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거라고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요. 그 되게 황당했던 일이에요. 안 믿은 것뿐 아니라 상대도, 예, 별말을 안 해요. 말을 못 하죠. 자기들이 보기에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왜냐면 배치 전환을 자기들이 이제 뭐 실수로 뺐는지 아니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딴 데로 못 빼니까 뺐는지 이제 그건 모르겠는데, 자기들도 이걸 이유로 삼지 않았는데 열심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 편을 들어주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사용자도 이제 좀 당황을 했던 거예요. 어이씨 이거 뺐는데 뭐. 그리고 뭐 결국에는 말하면은 이거를, 예, 저 판정문까지 결국 집어넣어요 노동위원회에서. 그 심보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아무튼 사용자도 아니라 그러고 노동자도 이게 왜 징계 사유냐 그러는데 스스로가 징계 사유가 맞을 거예요 하면서 노동위원회가 알아서 넣어줍니다. 예. 뭐 그러면서 판정문에까지 배치 전환 거부가, 예,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뭐, 예. 뭐 이런 판정이 나면은 저희는 보나마나 이제 올라가죠 위로. 예. 여러분들 이런 류의 사건이 노동위에서 져도요 반드시, 예, 아주 높은 확률로 법원 가셔야 돼요. 이런 사건 무조건 가야 돼요. 이런. 예. 뭐 비용이 없으시면 혼자라도 가셔야 되고, 예. 뭐 변호사님 선임을 하셔도 되지만 하여튼 무조건 가야 돼요. 이런 류의 사건은. 예. 근데 뭐 결론은 저희를, 예, 이기게는 승소는 해줬는데 되게 찝찝하게, 예, 그렇게 승소를 해줬던 점. 그리고 황당한 거는 이제 뭐라 말씀드리면은, 예, 행위 사실에 대해서, 예, 행위 사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물었죠. 뭘 잘못해서 징계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예. 말이 없고 하는 얘기는 이제 노동위원회가 얘기하기를, 예, 지금 회계 담당자였으면은, 예, 더 뭐 잘 관리했어야 되겠다. 뭐 타이르는 의미로 징계 사유는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판정문에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은 되게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징계한 이유는 왜 횡령에 가담을 했고 범죄를 저질렀다가 주요 내용이었는데, 예, 노동위원회는 갑자기 내가 타이르겠다 이러면서 징계를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요래놓고 결론만, 예, 이제 노동자 승.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사건의 결말은 아이러니가 아니고 노동위원회가 정말 이건
전향적이다 못해 정말 쟤네 이기게 해주려고 정말 애를 쓰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결론은 이렇게 했지만 상대가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는 상대는 합리적이란 얘기예요. 예, 제가 보기엔 그 자리에서 합리적인 거는 저희랑 그 상대 둘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불복을 해봤자 이거 위로 올라가봤자 결과가 뭐 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건 자기가 징계에서 뺐고 재징계를 하지 않는 이상 마땅히 방법이 없는 사건인데 아무튼 좀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주는 교훈의 의미는 사실 사건을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겼어요라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얼토당토 안 한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강하게 밀어붙이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의 부모, 나의 형제로 인해서 내가 처벌을 받는 징계를 받는 이런 얼토당토한 일은 발생할 수 없고 또 마찬가지예요. 동료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연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가끔 그런 지적 규칙 발견되기도 하는데 뉴스에 나오죠. 이 사건도 이런 얼토당토한 거 그리고 징계에서 뺀 거는 빠져야 된다라는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성공 사례로서 뭐 의미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 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요 본인 사건에 한번 이렇게 접목을 한번 해보세요. 다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게 정답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렇게 하면 저게 정답입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 케이스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는 정말 많은 케이스와 사례를 좀 수집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좀 각자 그렇게 해보는 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정보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동사 TV에서는 성공 사례 좀 짤막하게 좀 알아봤고요.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고 좋고요. 네이버 카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농무법인 시선을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찾아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남겨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으로 매일 수요일 저녁 9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야근 상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고요. 처리해드릴 수 있는 건 처리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